나오셨나요? 네, 사무처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개특위에서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둘러싸고도 보니까 뭐 인터넷 우편 등록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그 투표 시간 연장을 좀 탄력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검토를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인터넷 우편 투표 등록,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됐다 그랬습니까? 재외선거에 있어서만 재외 국민 신고하는 때나 부재자 재외 국민 중에서 부재자 신고, 여기에 한해서만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안 되는 건가요? 우편도 물론 되고요. 우편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도 참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려의 그 우편 제도는 어떤 신용도가 상당히 담보가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되고, 인터넷은 사실 이 실명 확인이 좀 불투명한 요인이 있음에도 이건 되고, 이 논리도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도 지금 이제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이렇게 돼 있죠, 현행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하면 투표를 한 달간 하게 한다 합시다. 그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럼 한 달간 하는 건 말이 안 되느냐 이러면, 아니 뭐 한 이틀 하면은 할만한 마음 먹은 사람은 다 하는 거고, 그 뭐 나머지를 위해서 28일이나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논의거든. 그래서 시간을 무한정히 연장하는 게 이게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또 뭐 그러다가 사고가 터질 개연성도 높고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간이 어디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냥 막연히 무조건 늘리자, 이런 건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일로 택시하고 화물 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당번제 비슷한 게 있어서 자기들 어쩌면 선거날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재자 신고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되는 제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지, 무조건 연장을 많이 하면은 이거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뭐 시간이 짧으면 나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OECD 국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17개 나라가 저희들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국가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평일과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니까 10시간 하는 나라가 5개 국가, 11시간 하는 나라가 2개 국가고요. 또 13시간 하는 나라도 또 3개 국가가 있습니다. 있고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이틀 동안 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적게 시간을 주는 나라가 7개 국가가 되고요. 나머지 5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는 곤밀히 하면서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 시간은 그 나라의 그 상황, 선거 문화나 그때 당시의 선거 상황, 과열이 됐다든지 다른 어떤 사정, 이런 것들과 다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기 때문에 투표 시간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게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국방부 장관하고 경찰청 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오니까 우리 강기훈 의원님도 요 질의를 하시던데, 이 이제 군인과 그다음에 전해경 급식비가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초등학교 급식 단가가 2,322원인데 군인과 전의경 1인 일식 기준 단가가 2,052원으로 270원이 더 적다. 뭐 이런 이제 통계도 있고요. 또 영양사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없다. 뭐 이제 이러는데, 저도 아들만 3명이 돼가지고 이제 큰 놈은 한 달 전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아들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좀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부처에서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던가요? 네. 저희들이 받은 이 자료를 보니까 북한 이주 주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 관계자들 간의 이 네트워크 이런 게 좀 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쭉 한국까지 오게 된 경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연구도 좀 되고 한번 둘러보고 이래가지고 이 탈북 주민하고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이 결속도 좀 강화돼야 되겠고, 또 중앙정부하고 또 이런 지방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간의 업무 협조와 상호 이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뭔가 이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통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이제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와서 정착 과정에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단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보호 담당관이라고 일선에서 탈북민들과 접촉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1,000명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분들하고 이제 우리 통일부나 또는 그 전 단계에 있는 하나원이나 하는 데서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그 담당하는 분이 경찰관도 있고 고용노동부 직원도 있고 또 지자체 공무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업이 아니고 또 다 겸임 업무고 또 이게 뭐 잘되면 다행인데 우리 공무원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되면 또 책임 추궁이 따르고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탁을 해서 본래 업무 위에 이걸 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현지 답사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또 그 사람들 업무도 좀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크숍 뭐 내지는 이런 예산이. 그래서 그런 항목을 한번 좀 잘 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탈북민 정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일부로부터 사실상 거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인테그레이트, 잘 결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를 내고 예산이 또 필요하면 또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보훈처장님 나오셨나요? 예. 독도 기념관 그리고 독도 사업 체험 교육관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독도 수요 의지를 반영한 독도 바로 알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립기념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독도 책자도 발간하고, 학교, 그 다음 독도 홍보 영상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추진이 되는 모양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영상 중계 시스템 구현 제공을 비롯한 4개 아마 사업을 하고 그러네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좀 더 뛰어넘어서 기상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이제 실내 교육 행사 시설을 좀 가지고 싶다. 이래서 당초에 이 다목적 체험 교육관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한 150억, 자체 조달도 한 53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서 국가에 이제 보조 신청을 한 게 9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러대요.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자료정보센터를 저희들 예산 한 4억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44억이 삭감됐다고 예. 했으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삭감이 돼서 규모가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이 정도로 아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독도 바로 알기 교육사업, 아까 제가 이야기한 책자 발간하고 학교 운영하고 또 캠페인 언론 홍보하고 하는 요 예산도 상당 부분이 좀 삭감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뭐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고 또 전 국민들이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나 우리 국가의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상징성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립기념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위상에 하려면 그 위상에 맞는 뭔가 시설이나 뭐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국가를 위해 가지고 진짜 굉장히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말로 좀 짜질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모양새 없이 할 것 같으면 안 한 게 낫다는 거죠. 하려면은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보훈처장님하고 독립기념관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저번에 어디더라? 제가 국정감사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이리 내려다 보니까 광화문 뒤에 무슨 아주 경치가 좋아가지고 혼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장관님 나와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여러 행사에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국회의원이 왔다고 얼굴 좀 보이고 올라다가 행사에 봐야 될 것 같다가 그냥 지나오기만 했었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문화부 예산이 3조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1.46%, 그 다음에 그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은 0.28% 정도에 불과했다. 이거는 뭐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 문화체육과가 운영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그냥 뭐 0.2%, 27%, 33% 이 정도에. 네, 뭐 마이크를 넣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김재경 위원님. 네. 네. 예,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2013년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애예술인들 수건 사업인 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통합당 부평을